자, 배관조립 부속 결합인데 배관 조립 시에 일부분을 많이 또는 너무 작게 조여서 조금씩 치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치수가 늘거나 줄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전체의 사각형 모양이 잘 유지가 되도록 일단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전장이 30mm 이상, 부분이 15mm 이상 벗어나지 않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않는 이상은 오작 처리가 아니고 1, 2점 감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균형감 있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부속을 조립하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돌려서 조립하니까 배관이 작업대에 서로 걸리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조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CM 어댑터는 먼저 납땜을 하고 식힌 다음에 테프론을 감고 조립해라. 그 다음에 동관 밴딩은 동관 15A의 경우는 반지름 58mm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한다. 이것은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CM 어댑터, CM 부분부터 직관 부분을 계산을 해서 밴딩 지점 표시하고 90도 구부린 다음에 CC 엘보를 실제로 실측을 해서 대보고 절단 위치를 마킹을 한다. 이건 설명을 드린 바 있죠. 자, 이제 공개되면 1번입니다. 이미 산업인력공단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관이 밴딩이 되어서 이게 90도로 이렇게 밴딩해서 들어간 부분이고 공중에서 CC 엘보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강관이 이렇게 올라와서 45도로 내려가가지고 45도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바닥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을 입체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입체 모양입니다. 입체 모양인데요. 이 부분이 올라와 있죠. 직각 올라와 있고 45도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관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립하냐? 서로 안 걸려야죠. 안 걸린다는 것은 작업대 바깥에가 항상 돌리는 파이프가 작업대 바깥으로 100% 나와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자, 이 동그라미 마킹이 뭐냐? 바이스 물리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를 물리면은 요 파이프 밑에 있는 엘보 물려 있고 쭉 레두샤까지 직선으로 물려 있는 그리고 T 직전까지 이 파이프는 그냥 엘보 끝에만 나와 있고 그냥 직선이니까 경사도 9배 수평 수직 필요가 없죠. 이 일자를 여기 일자에 또는 유니온은 나중에 채워도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고 이 파이프 일자에 바이스를 물리고 여기서 조립을 해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조립이 됐으면 이제 크게 니은자가 됐겠죠. 그러면 이 니은자가 된 파이프에 입상이 되어 있는 이 부분 전체를 일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물론 자세히 보면 니은자에 45도가 더 연결되어 있는데 작품을 이쪽으로 보면은 이 자체가 바닥에 작업대에 놨을 때 다 평평하게 붙어야 됩니다. 즉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여기는 다 일자예요. 그래서 이 일자 덩어리가 바이스를 밑에 이렇게 물리고 이 T 노출된 부분이 끼워지도록 해서 전체로 돌리면 작업대 바깥에서 돌기 때문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잘 생각하시고 나중에 보면은 조립하다가 보면은 또 여기다 T 하나만 끼고 파이프 해놓고 나중에 또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려고 보면은 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돌리려고 그러면 작업대가 서로 이쪽 파이프가 걸리게 돼요.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죠. 이 전체를 일자로 간주한다. 일자 기준은 위에서 평면도에서 내려봤을 때 위에서 내려단 모양으로 쭉 하나로 보이잖아요. 위에서는. 자, 어떤 도면이죠? 바로 이 부분이죠. 쭉 일자로 보이죠. 여기까지. 이 T까지 물려있는 이 부분을 전체 일자로 간주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파이프 나사각 낀 부분에 노출해가지고 끼워서 돌리면은 전체가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완성된 걸 놔두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조립을 하는 거죠. 해서 이게 조립이 되면 전체 끼워서 돌리고요. 그 다음 여기 파이프가 나사가 노출돼 있죠. 바이스 물어서 이 엘보 끼워져 있는 이 일자 파이프를 다시 끼워서 돌리면은 안 걸리죠. 작업대 바깥에서 돌리니까. 그 다음 다시 파이프 나사가 이게 나와 있는데 바이스를 여기를 물어서 이쪽 일자 파이프를 이제 거꾸로 놓으면 이렇게 물고 돌리면은 이게 작업되니까 바깥에서 도니까 걸리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만 완성되면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강관은 다 그냥 바닥에 붙어 있고 입상되어 있고 그러면 위에서 동관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직선 부위 잘라서 CM 어댑터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37mm, 58mm 빼가지고 직선 부위 마킹한 다음에 그 지점부터 90도 밴딩 해놓고 그냥 쭉 동관이 연장되게 한 다음에 한두 바퀴 손으로 조여놓고 CC엘보를 직접 측정을 해서 대보는 거죠. 그리고 확관된 부위 CC엘보 딱 들어가는 자리하고 동관하고 겹쳐지는 부분 마킹해놓고 이 절단을 하면은 정확하게 사각이 맞습니다. 즉 이게 쪼라들었거나 넓어졌거나 붙었거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올라가 있고 위에서 정확하게 수평으로 맞아서 딱 절단을 했기 때문에 모양이 완벽하게 맞는다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공개 도면이고요. 두 번째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도 같은 요령인데요. 지금 여기에다 저기에다 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한 방향으로 조립하는 게 쉽다. 이 작품은 이렇게 일자에 이 엘보 물려있는 여기까지 물려있는 이것도 일자의 취급이죠. 레드샷 물려있는 그리고 엘보 물려있는 작업대를 여기에 바이스를 물리고 계산을 하는 요 조립하면 되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안 걸리죠. 그 다음 조립한 다음에는 이 부분을 바이스에 물고 이 덩어리 전체를 여기까지 일자로 간주를 해서 끼워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게 통째로 작업대 바깥에서 돌기 때문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전체 일자를 만들 때는 여기 니은자에다가 속에 여기 45도 일자, 즉 이 갈매기 날개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을 해서 측면에서 봤을 때 다 쭉 반듯하게 돼야 되죠. 이게 통째로 완성이 되면 그 완성된 것을 끼워서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는 파이프마다 번호를 사실 도면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쭉 순환되는 것을 표시를 해주면은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표시를 해놓고 나서 어디까지 완성됐다 도면에도 표시하고 이렇게 마킹을 하면서 자 그럼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 다시 바이스를 여기를 물고요. 문다고 해서 바로 엘보만 조립한 게 아니라 엘보에 파이프 하나를 조립한 것을 끼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립했으면 일단 작업대에 두고 다시 작업대에서는 파이프 하나에 이 엘보 끼운 다음에 일자 만들었으면 다시 빼내고 요 덩어리를 바이스를 여기를 물어서 이 일자 엘보를 끼워서 이렇게 돌리면은 회전하면 작업대 바깥에서 도니까 안 걸리죠. 여기까지 돼 있고요. 다시 바이스를 물어서 여기 일자를 끼우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회전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역시 걸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분리지점 바이스 고정지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잘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쭉 조립하는 순서는 되도록이면 한쪽 방향 지켜주시면 잘 안 걸리고요. 그리고 무조건 파이프 있으면 부속 하나만 딸랑 연결하고 다시 파이프 그게 아니라 파이프가 나사가 노출돼 있으면은 이 파이프를 연결할 때는 여기까지 뒤쪽까지 부속에 연결돼서 이 파이프까지 또 하나 따로 일자로 만들어서 이걸 통째로 끼워서 돌린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냥 순서대로 부속 하나 연결하고 또 파이프 하나 끼우고 이렇게 하면은 수평 바이스까지 써야 되고 공중에서 막 그냥 무슨 레고 조립하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쪽을 돌리면은 다른 쪽에서 영향을 받아요. 가령 처음에 첫 마디는 괜찮은데 두 번째까지 막 가고 그러면 여기 돌리고 있으면 같이 돌아갑니다. 다른 파이프가. 다른 부속이 수평 수직이 경사로 틀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건 정말 주의해야 되겠죠. 공개도면 3번인데요. 입상 부분. 1, 2, 3번이 사실 같은 유형이고 동관 올라온 부분, 간관 올라온 부분이 밑에 쪽이냐, 왼쪽이냐, 위쪽이냐, 오른쪽이냐 이 차이만 있고요. 사실은 같은 형태라고 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돌리는 방향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것만 하나만 정답이 있는 거 아닌데 가장 수월한 방법 중에 하나를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유니온이 화살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니은자 따로 해도 됩니다. 네, 여기서 분리가 되는 거니까요. 나중에 쪼이면 되니까. 나중에 작품 다 안 걸리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쪼이면 돼요. 그리고 동관 끼워서 용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띄워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이렇게 엘보까지 하나 붙어 있는 게 그냥 일자이죠. 그 다음에 이 파이프 전체가 있는데요. 이 파이프에 레드샷 끼워져서 양쪽이 쭉 일자로 파이프 나사가 양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바이스를 물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조립이 되죠. 그 다음에 바이스를 물고 요거 통째로 여기 엘보 직전까지 이걸 일자라고 간주해서 끼워서 작업대 바깥에서
전체적으로 돌리면, 즉 나사가 여기가 나오게 하고 돌리면은 조립하면 안 걸리죠. 물론 이 입상관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 떼어낸 것과 이쪽 니은이 연결돼야 되고, 연결될 때 반드시 일자로 되는지 측면에서 잘 봐가지고 해야 되고요. 이 연결할 때 가령 이 부분을 연결한다 그러면 바이스 물릴 때 이 물린 뒤쪽에 파이프가 수평이 되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45도 물리는 파이프도 회전할 때마다 수평이 똑같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죠. 이 자체가 도면은 수직이지만 바이스에 물릴 때 보면은 뉘어서 물리면 다 반듯하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자, 여기까지 조립되면은 그 다음에 바이스를 여기로 물리고 나사가 이게 노출된 부분을 여기 일자까지 이렇게 한 덩어리 엘보 물려 있는 것을 끼워서 바깥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회전이 되면 되죠. 물론 여기는 동관 부분이니까 강관하고 전혀 상관없죠. 나중에 강관 덩어리가 다 바닥에 안착이 됐을 때 위에서 끼워서 하면 되죠. 여기 직선 부위 CM부터 납땜해서 끼워서 조립하고요. 밴딩한 다음에 여기 58mm, 그 다음에 여기 37mm 있죠. 계산해서 직선 부위 계산해서 마킹한 다음에 밴딩기로 90도 쫙 꼬불려서 길게 남으면은 실제로 한두 바퀴 돌려서 모양을 대충 유지하고 동관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면 CC 엘보를 대보는 거죠. 여기 끼워서 이렇게 대보면은 동관을 겉에 이렇게 되는 거죠. CC 엘보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CC 엘보 확관된 부분 확인해서 그 부분까지 동관 마킹 딱 해서 커팅하면은 이제 절단 필요 없죠. 정확하게 끼우면 되고요. 나중에 이거 조립할 때는 사실 이건 완전히 몽키 스패너로 꽉 조이고 난 다음에 CC 엘보를 끼웁니다. CC 엘보를 끼우면은 이렇게 동관이 있고 CC 엘보를 이렇게 끼워 놓으면 CC 엘보를 이렇게 한쪽으로 제껴놔요. 이쪽을 보게. 그러면 이쪽 이제 조이다 보면 회전해서 조이다 보면 CC 엘보가 이쪽으로 가운데로 나와 있으면 절출되어 있으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걸리게 이쪽으로 빼놓고 돌리다가 마지막 CM 어댑터가 마지막 한 산 남았을 때, 즉 마지막 바퀴 돌릴 때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다. 그때 넘어올 때 CC 엘보 돌린 것을 이쪽으로 마주보게 합니다. 그러면 동관이 이렇게 오겠죠. 끝에서부터 점점 밀착이 되기 위해서 딱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뻑 끼워지면서 들어갑니다. 물론 틈새가 약간 생길 수는 있지만 납땜해서 결국에는 용접해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4번은 1, 2, 3 유형과 전혀 다른 거죠. 1, 3 유형과. 자, 그럼 4, 5, 6번은 입체로 뒤집어진 위쪽이가 더 올라온 것이 많은 그런 도면이고요. 5번, 6번이고요. 7번 도면은 1, 2, 3번과 유형이 같아요. 보면 동관이 어딘가 밴딩돼서 올라오고 강관이 45도 입상 올라오고 다 나머지는 강관이 바닥에 붙어 있고 이게 똑같은 형태이고요. 지금 이 부분을 참조하면은 1, 2, 3 다음에 7, 8, 9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고 입상으로 거꾸로 뒤집은 부분이 많은 그런 4, 5, 6번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유니온 부분이라 이 부분은 나중에 조립을 해서 채우면 되기 때문에 사실 강관이 여기 올라올 때, 즉 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할 때 걸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니은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사가 노출되게 한 다음에 바이스를 물어서 여기 일자를 조립하는 거죠. 물론 일자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초보자들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여기까지 파이프 가면은 그냥 엘보 하나만 끼워요. 그리고 또 파이프를 하다 보면 파이프에다 잡아서 렌치 돌리고 거꾸로 하는 거죠, 막. 이렇게 되면은 되게 많이 흠집이 나고 그런데 니은자 조립하고 나사 나오면은 바이스 물려서 여기 일자 여기까지 조립하고요. 그러면은 바이스를 여기를 물었기 때문에 저 작업대 바깥에서 돌아가는 거죠. 여기까지 완성됐으면은 바이스를 여기를 물린 거죠. 나사가 나와 있으면 다시 여기 일자 여기까지 일자죠. 어차피 레주샤 있는 쪽으로 해서 쭉 파이프 직선으로 연결되고 그냥 엘보만 딸랑 끼워놓을 때는 요것만 하나 독립적으로 볼 때는 뭐 9배 수평 수직 필요가 없습니다. 꽉꽉 조이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바이스 물어서 이 L자를 쭉 끼워가지고 조립을 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여기 바이스 물릴 때 뒤쪽에 있는 이 배관이 수평이 되게끔 물리는 거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 일자 부분이 돌아서 회전이 되어서 이렇게 조립이 될 때 뒤쪽에 수평, 그러면 앞쪽에 넘어오는 것도 조립되는 것도 수평을 맞추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나사가 여기 노출되어 있겠죠.
바이스 물리고 입상 전체가 일자로 취급되게끔 이렇게 해서 끼워서 작업대 바깥에서 돌리면 걸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 전체 입상을 일자로 취급할 때는 평면도상으로 봤을 때 일자이기 때문에 여기 니은자 떼어내고 그 다음에 엘보 물린 이 자리 떼어내고 해서 이게 조립이 돼야죠. 니은자 먼저 만들고 이쪽 만들고 해서 조립이 돼야겠죠. 자, 이처럼 되면은 이 부분은 어때요? 동관 부분이죠. 공중에서 끼워서 납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런 거 작업할 때 주의할 점은 나머지 이렇게 같은 평면으로 연결이 되는 게 괜찮은데 입상이 되어서 갑자기 각도가 수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이 T 부분은 정확하게 이게 수직이 돼야 돼요. 내려온 것에 직각으로 딱 꺾어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빈 파이프가 조금 남을 거예요. 항상 모든 파이프는 배관 이 실제 절단기를 자르고 나면 32도 이만큼 남고요. 25도 이만큼 남고 20A는 더 많이 남고 그럽니다. 지급 재료가 그렇게 길이가 충분하게 나옵니다. 한 토막 정도 더 자를 수 있도록 되는데 그 한 토막 정도 되는 것도 32는 한쪽이 좀 나사 깎아놓고 25도 한쪽만 나사 깎아놓고 20도 한쪽만 나사를 깎아놔서 이런데 이 T 구멍이나 이런 쪽 또는 이 엘보 올라오는 이런 쪽 이런 것에 구멍의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손으로 살짝 한두 바퀴 돌려놓고 부속만 연결될 때 부속이 노출되어 있는 그 각도를 맞출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각도가 잘 맞습니다. 자, 8번 도메인인데요. 밑에 강관 입상, 위쪽에 동관 입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니온 부분 나중에 이쪽은 니은자는 별도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강관이 이쪽부터 해서 이쪽까지 진행하는데 안 걸리면 되겠습니다. 동관은 마지막에 끼워서 용접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유니온 한쪽 물려 있는 것에 이 니은자, 즉 엘보까지 물려 있는 거 이 일자로 먼저 제작을 하고요. 그러면은 물릴 때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좀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보면은 여기 물리고 돌려야 되니까 여기가 먼저 완성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려면 완성 보니까 이 엘보가 여기에 물려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돼야죠. 쭉 따라가면은 여기 일자부터 완성을 합니다. 엘보 물려서 여기까지 일자로 지금 완성이 되고요. 이 일자 끝에 엘보가 수직으로 서게끔 각도 잡아주고요. 그 다음 이 통째로 입상 부분이 전체로 여기가 일자죠. 그래서 바이스에 여기 레지슈아 물려있는 파이프를 물고 전체 통째로 일자로 밖에서 돌리면은 걸리지가 않죠. 이 전체 입상 부분이 일자인데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 떼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45도로 꺾어진 부분 떼어낼 수가 있죠. 서로 봤을 때 일직선으로 되게끔 바이스에 물려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 이제 바이스를 여기를 물고 여기 일자를 조립하죠. 엘보가 물려있는 파이프 하나 끼워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조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죠. 돌려서 여기 파이프 엘보 물려있는 일자 파이프를 바이스를 여기를 물려서 이렇게 돌립니다. 알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회전하면은 되겠죠. 이 니은자는 별도로 제작을 해서 그냥 유니온으로 꽉 조여주면 되는 거죠. 렌치 잡고 몽키 스패너 한쪽 좁은 쪽 잡고 렌치 큰 쪽 잡고 꽉 반대쪽으로 서로 엇갈리게 힘을 줘서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도메인입니다. 똑같아요. 밑에 하단에 강관 SPP 올라온 입상 부분이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동관 입상이 올라와 있네요. 자, 입체 모양 바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유니온 이쪽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이쪽 지금 유니온 부분은 이렇게 니은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동관 올라오기 전까지 여기까지 일자죠. 니은자 완성해서 끼워서 돌려서 지그재그 형태로 하나 해놓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을 이렇게 니은자를 만들죠. 이 니은자만 딸랑 만들 때는 905평 수평 수직 필요가 없죠. 이 엘보 자체가 잡아주고 있고 파이프 직선 내주셔도 어차피 직선 부속이니까 직선 여기까지 해놓고 입상 올라온 것 전체를 어때요? 일자로 취급해서
이 니은자 떼어내고 45도 붙어 있는 거 두 개 붙여서 쭉 반듯하게 한 다음에 이 덩어리를 통째로 끼워서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작업대 바깥에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걸리지가 않죠. 그리고 지그재그 했던 거 마지막으로 손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전혀 작업할 때 하나도 안 걸리겠죠. 자, 강관이 여기까지 완성이 되어 있으면 동관은 마지막 작업이죠. 커팅해서 CM 어댑터 납땜해서 완전 테프론 감고 조이고요. 직선 부위 마킹하고 밴딩한 다음에 CC 엘보 대보고 제대로 커팅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때요? 마지막 조립하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1번부터 9번까지 살펴봤고요. 4, 5, 6번은 모양이 좀 다르죠. 뒤집어져 있죠. 자, 4번 도면 보겠습니다. 4번 도면은 지금 이 90도로 올라온 부분 45도, 45도 벌써 이 부분이 강관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또 올라와 있어요. 직선으로. 그리고 여기까지 강관 부속이 가고 공중에서 동관이 이렇게 밴딩이 돼 있어서 C 엘보 납땜 기호가 있는데 이제 수직으로 동관이 내려가는 거고요. 강관 부속 만나서 바닥에 붙어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45도 올라온 강관도 있는데 여기까지 스톱하고 동관이 수직으로 올라가서 CC 엘보가 직각으로 꺾은 다음에 공중에서 밴딩이 돼 있고요. 동관이 여기서 CM부터 끝나고 강관이 위에가 이렇게 또 올라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유니온이 있으면 유니온 반대쪽 항상 이렇게 떼어낼 수 있으니까 별도로 생각하고요. 여기 니은자 그리고 지금 요 파이프 일직선 먼저 완성하고 바이스 물어서 여기 니은자를 이쪽으로 끼워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립을 합니다. 물론 작업대 바깥에 저기 나가 있죠. 이걸 이제 회전해서 보면은 관찰하면 알 수가 있겠죠. 돌리면 이 자체가 직선 형태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쪽인데요. 이쪽 자체는 여기까지 일자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스를 여기를 물고 나사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 45도 입상하고 기역자로 꺾어진 32까지 한 덩어리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째로 돌리면 걸리지 않습니다. 작업대 바깥에서요. 그리고 이 입상 부분은 역시 여기 니은하고 45도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두 개가 사실 붙어 있는 건데 두 개 연결할 때도 수평 되게끔 즉 일직선이 되게끔 잘 모양 봐서 조립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조립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게 나사가 노출되어 있죠. 노출되어 있으면 바이스를 여기를 물리고요. 이 파이프에 여기 엘보가 물려있는 이 일자를 여기 끼워서 이 파이프 하나만 이렇게 돌리면은 작업대 바깥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어 있으면 이제 동관만 남았잖아요. 동관은 역시 직선 부위 계산해서 절단하고요. CC 엘보 끼워서 측정해야죠. 실측. 이것도 37mm 그 다음에 반지름 58mm 계산하면 이 직선 부위가 나올 겁니다. 직선 부위 마킹해서 밴딩을 해가지고 실제로 조립을 해서 쫙 놓고 어때요? CC 엘보 대보고 마지막에 실측 절단.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틀어지지 않고 맞습니다. 물론 강관에서 늘고 줄고 조이고 할 수도 있는데 공중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모양을 잡아서 절단을 한다면 동관을 그렇게 작업하면 모양 자체가 사각형으로 전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 5번 도메인인데요. 좀 올라온 부분이 밑에는 그 위쪽에 올라와 있죠. 강관이 올라와 있고 다시 내려갔는데 여기 보니까 동관이 되어 있어요. 동관이 밑으로 들어가 있죠. 다시 강관이 올라와 있어서 직선으로 올라오고 다시 45도로 내려가지고 이게 바닥이가 다 붙어 있고요. 이것은 이 부분은 다시 올라와 있고. 자, 한번 입체 모양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동관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강관이 45도로 올라와서 위쪽에, 그 다음에 90도로 올라와서 위쪽에 동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절단 부분 보겠습니다. 유니온 이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유니온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 별도이고요. 사실 이렇게 니은자. 그 다음에 이쪽도 덩어리가 별도예요. 꽉 조이면 되기 때문에. 먼저 그래서 유니온 분리되는 이쪽이 안 걸리면 되고요. 유니온 분리되는 오른쪽이 안 걸리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전체로 T를 중심으로 큰 니은자예요. 이 부속도 수평 수직이 없이 일자 부속이고요. 배관 연결하면 그냥 반듯하게 연결되는 거고 T에다 꽂아놓고 다시 구멍이 있다면 T 자체가 90도로 딱 완전히 꺾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배관 크게 니은자 바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45도 올라온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일자로 전체로 취급하는 거죠. 45도 계속. 그리고 부속 나중에 연결해서 확인하고요. 이 파이프하고 나란한 구멍 모양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뒤에 수평으로 만약에 또는 배관 바이스에 물릴 때 이것을 다 이렇게 올라오고 수직으로 올렸다면은 이 엘보 방향이 수평이 되게끔 20A 파이프 혹시 하나 깎으면 이것을 이경 엘보니까 32에 25로 주겠는데 이 32에 25죠. 32짜리 이렇게 파이프를 한번 살짝 끼워봐서 수평이 되게끔 이건 수직으로 물려놓고 그러면은 이게 수평으로 딱 구멍 모양이 잡히겠죠. 이렇게 잡아서 이 일자 모양을 바이스에다 물린 다음에 통째로 바깥에서 돌리면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유니온이 별도라고 그랬는데요. 왜? 나중에 이걸 채우면 되니까요. 요 니은자에 요 니은자 이것도 엘보가 중심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부속이 물론 옆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 니은자를 조립해서 바이스 물려가지고 바깥에서 통째로 돌리면 이 자체가 걸리지가 않죠. 바이스를 여기를 물렸다는 것은 작업대에 저 바깥에 있으니까 니은자 작품이 돌아가지 않겠죠. 걸리지가 않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되면은 유니온 채우면은 이 모양이 딱 강관이 잡히고요. 아마 넘어질 겁니다. 이유는 뭐냐? 밑바닥이 이렇게 디귿자가 있는데 서 있는 게 저쪽이 다 중심에 쏠려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는데 작품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관은 거꾸로 놓고 작업해도 돼요. 이것을 이제 작업을 했을 때 붙일 때는 거꾸로 해서 용접을 해도 됩니다. 자, 공기도면 6번입니다. 이쪽 부분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스타트 전체 올라와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네요. 네, 올라와가지고 이 전체가 공중위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게 올라온 부분입니다. 이것도 올라와 있는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바닥에 닿는 게 여기 동관 부분 좀 바닥에 닿아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강관이 다 있는데 동관 최종적으로 용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강관 작업할 때 이게 없는 부분이죠. 없는 부분인데 강관이 다 공중에가 있으니까 작업이 넘어집니다. 이 작품 자체가. 입체 모양 보겠습니다. 바닥으로는 이 밑에 하나 파이프가 있고 강관이 다 공중에가 있기 때문에 동관 작업하기 전까지는 뒤집어져요. 넘어진다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째로 일자로 잡고요. 레주샤 하나를 중심으로 그냥 쭉 양쪽에 두 개 연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 유니온이 채워진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유니온이 채워지면 여기만 니은자 조립해서 바이스 물리고 이 나사 돌출되는데 끼워서 돌리면 안 걸리고요. 어차피 지금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바이스 물리면 작업대 바깥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 작품이 회전이 됩니다.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요 위쪽은 요 니은자 90도 엘보가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그냥 완벽한 니은자예요. 나중에 조립하면 됩니다. 수동으로. 자, 그 다음 이쪽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일자로 되어 있죠. 여기가. 요거 니은자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그냥 일자이죠. 이 니은자 한 덩어리를 T자까지 붙어서 끼워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이스 물리고 그러면은 바깥에서 안 걸립니다. 여기까지 완성됐죠? 그러면 이제 45도 부속 물려있는 이 니은자 이것을 바이스를 물어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수평, 수직 이것을 잘 물려서 이게 반듯하게 돼야 돼요. 이 파이프하고 나란하게 조립을 하고요. 그러면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직선 부위 체킹해서 절단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 계산해서 58mm, 37mm 여유치수 계산해서 직선 부위 표시해서 마킹을 일단 해요. 마킹을 하면 동관이 이렇게 길게 나오겠죠. 용접해서 살짝 한두 바퀴 손으로 조립해 보고요. CC 엘보 끼워서 실제 대보 실직해서 자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조립을 해서 합니다. 물론 CM 어댑터는 CC 엘보 전에 완벽하게 용접이 되어서 돼 있어야지만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작품은 사실 CC 엘보 용접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6번 입체 모양이고요. 이처럼 3번, 1, 2, 3번 그리고
끝부분에 7, 8, 9번은 사실 유형이 같은 유형. 강관의 무게중심이 거의 밑바닥에 있어서 강관 자체만으로도 우뚝 설 수 있는 모양. 그리고 동관은 위에서 삽입되는 형태. 그 다음에 4, 5, 6은 강관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고 동관이 중간에 걸쳐 있거나 무게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지는 형태, 즉 뒤집어진 형태가 4, 5, 6이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1번 또는 시간이 급박할 때 1번 또는 7번. 이 유형이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4번 아니면 6번.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게 4번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패스를 하고 싶다, 마스터하고 싶다 그러면 1, 7, 4번의 유형. 시간이 좀 더 난다 그러면 6번 한 번 더. 물론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심사숙고해서 만들면 그 다음에 꼭 이행이 돼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완성된 작품을 분해를 해보고 재조립해 보는 거예요. 부속이 헐렁하다고요? 그렇잖아요. 2번, 3번까지는 쓸만합니다. 거의 빽빽해요. 그럼 분해할 때 어떠냐? 당연히 재조립할 때는 테프론 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해할 때 동관을 커팅해서 잘라내고 CM 어댑터 잘라내고 이게 끌어내는 거죠. 몽키스턴으로. 그래서 동관 부분만 다시 용접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해 조립을 2, 3번 해도 부속이 새 부속 같은 경우는 아예 배관이 들어갈 때 빽빽합니다. 테프론 잘 감아주면 되고요. 최초로 만들 때 뭐 6 내지 7바퀴. 그럼 두 번째 할 때는 7 내지 8바퀴. 한두 바퀴씩 더 감고 조립하면 다시 빽빽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혹시 수압시험기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해봐도 충분히 안 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업과제 제2번 작업과제 응용 배관 작품 80점짜리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시험을 보시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고 합격 정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